최재현 그 검사가 나왔을 때 관봉권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관봉권 띠지 이거 분명히 좀 뭔가 짚히는 게 있는데 지금 그들은 자꾸 숨기는 것 같고요. 이거 어떻게 규명을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뭐 감찰을 한다며요. 네. 감찰 결과를 빨리 보여주면 되고 네.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사건이 아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왜냐면 굉장히 단순한 사건이라고 단순해요. 경찰에서 또 얘기하고요. 그럼요. 그리고 만약 범죄라면 범죄 피의자들이 특정되잖아요. 네. 그 부서에 그 친구들 몇 명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주 간단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면 되고 크로스 체크하면 돼요. 네. 그러면 쭉쭉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일종의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내는 진실도 있지만 수사는 또 다른 각도에서 밝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제 수사를 할 수 있잖아요. 법원에 영장 청구해서 영장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핸드폰도 좀 들여다보고 이럴 수 그렇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청문회에서는 의원들이 다시금 추궁하는 게 전부였지만 네. 수사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강제 수사라는 아주 놀라운 무기를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 진실에 가다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일단 감찰을 한다 했으니까 빨리 감찰하고 감찰 결과를 요번 주라도 밝혀내고 네. 뭐 질질 끌어요. 제 식구 감싸기도 아니고 질질 끄는 건 제 식구 감싸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범죄를 은닉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네. 범인 도피하도록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법무부가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빨리 결론을 내서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 범죄 혐의가 있으면 법무부가 직권으로 고발해가지고 범죄 여부를 따지면 되고 네. 또 감찰 결과를 가지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이 직원은 도저히 법무부에서 검찰에서 일할 직원이 아니다라고 하면 뭐 파면 등 징계를 해야죠. 네. 그게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잘 할지 안 그럴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50점 100점 만점에? 안 되죠. 100점 만점에? 낙점입니다. 아이고야. 잘하는 게 없어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왜 그럴까요? 무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무능한 관심이 없는데 아니 정말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네? 얼마나 많으냐면 그러니까 국민들 생계를 위협하는 잘못된 법률 규제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이 사실은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라 예. 관료 주권 정부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기초질서 위반 행위 같은 경우를 만약 내가 기초질서를 위반했으면 행정벌을 줘야 되거든요. 과태료부가. 네. 근데 과태료부가는 그냥 재산상 손해만 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싫으니까 법조문들을 바꿔가지고 다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아주 네. 기초적인 거였어에 네. 대해서도. 그럼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냐면 벌금을 부과하더라도 벌금을 안 내면 감옥에 가니까 굉장히 무서운 처벌이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을 그렇게 법으로 겁박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뭐 요새는 극장에서 줄 서는 게 없죠. 다 예매하니까. 네. 예전에 극장에서 줄 설 때 누군가 새치기 하면 그것도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네. 그게 일제 강점기 때 제국주의 일본이 조선 백성들에게 취하던 방식이거든요. 네. 무섭게 엄벌해가지고 순응하게 만드는 그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네. 하여튼 뭐 예를 들면 예.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편함에 대해서 법무부가 챙기거나 한 적이 전혀 없어요. 지금 몇 달 동안. 그냥 실제로 검사들한테 포위돼가지고 예. 검사들의 기득권을 옹호해주는 일, 스피커가 되는 일 역할만 하고요. 예. 실제로 지금 뭐 교도소가 변하고 있다, 소년원이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안 들리고요. 출입국 관리 차원에서 무슨 뭐 혁신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도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문제 제기는 쭉 됐거든요. 예. 출입국 관리 관련해서 이번에 조지아에서 끌려갔던 우리 국민들이 호소하자면 미국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그렇지. 예. 근데 우리도 화성에 가면 외국인 보호소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럼 거기는 어떤지 우리도 성찰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엉망이죠. 엉망이에요. 교도소보다 나빠요. 아이고야. 보호소인데. 그렇죠. 어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거기 갔다가 이제 강제 출국되기도 하고 조사해서 다시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한국이 인권 선진국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네. 한국이 빛의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됐으니까 전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을 선도하는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럼 법무부 입장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이런 걸 따져야 되거든요. 지금 야, 외국인 보호소 관련해서 그동안 언론 보도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럼 장관이 그런 데 가서 좀 보고 현장도 좀 보고 또 그 TF도 만들고 좀 바꿔라. 이젠 정말 이재명 정부다운 법무행정을 하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곳곳이 변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잘하는 건 장관이 시키는 일은 잘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이 이런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일 시키기 시작했다. 네. 공무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공무원들은요. 범생이들이어가지고 정말 시키는 일은 잘해요. 똑바로 시키면 똑바로 잘해요. 규정대로 하고. 아니, 그럼요. 네. 그러니까 장관이 똑바로 시키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여태까지 정성호 장관이 보여준 리더십은 하나도 없었어요. 게다가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점수를 준다면 50점 이하인데 그래도 몇 달 안 됐으니까 일단 50점에서 시작하는 50점. 거죠. 예, 점점 깎일 수 있다 이대로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심각해요. 사실은 저는 정성호 장관이 왜 발탁됐을까 생각했을 때 일단 뭐 대선에 기여한 바 또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뭐 함께해온 정치 행보 뭐 거기에 더해서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은 좀 믿을 만한 사람, 가까운 사람을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아이고 좀 기대보다 많이 아니 진짜로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국무회의를 지켜보잖아요. 네. 국무회의에서 보면 뭐 깨져요 사실은. 아니 저 정말 저 사람은 장관으로서 역할이 좀 기대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네. 저 사람 왜 저기 앉아 있지? 저 걸림돌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는데 걸림돌처럼 보이는 사람이 윤호중, 정성호예요. 지금까지는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네. 윤호중은 점수가 좀 더 높은 것 같은데 한 60점. 네. 정성호 50점 이하. 거든요. 그러니까 뭐 산재 문제도 그렇고 산재 문제 얘기할 때 특별사법경찰관의 자질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네.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부 소속의 근로감독관, 노동경찰로 이름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특별사법경찰관, 특사경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자질이 문제가 돼서 지금 산재가 뭐 빈발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산재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을 수사를 잘하지 못하고 뭐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건 늘 있는 문제예요. 특사경들이 뭐 수사만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늘 존재하는 문제인데 특사경 문제를 얘기하는 건 검찰이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검찰의 수건 사업이 그냥 얼결에 나온 거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산재를 얘기하는 자리에서도 검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장관인 거예요. 국민 주권 정부의 장관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거죠.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통렬하게 비판하셨는데 좀 이게 통렬한 좀 톤다운을 했는데 저는. 그래요? 네. 톤다운 하셨는데. 통렬하게는 그냥 그만두라는 게 제 마음이죠, 사실은. 빨리 그만둬서 예. 더 이상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지 마라, 임명권자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까 그분 말씀처럼 이재명 대통령 무덤을 파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지금 개혁에 일단 손을 댔고 호랑이 등에 올라탔는데 여기서 엉망진창으로 하고 그 조직 내부 반발을 고려해서 여기서 멈추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죽습니다. 본인보다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건 이제 뭐 사법 처리되고 막 노무현 예. 전 대통령처럼 모욕적인 일을 당하는 거. 예. 근데 그거는 빛의 혁명이 꼬꾸라지는 걸 의미하고. 그럼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훌륭하고 내성도 있고 나라 구하기가 부업이고 취미이고 이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마저 만약 실패한다면 국민들은 개혁에 대한 동력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너무 힘들거든요. 박근혜 탄핵하고 예. 만난 세상이 문재인 정부였는데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내고 그렇습니다. 겨우겨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겨울에 봄까지 또 초여름까지 싸워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건설해냈는데 검찰 기득권에 가로막혀가지고 여기도 자초한다면 우리는 그냥 안 돼. 우리는 다음에는요 네. 아마 무슨 그런 폭압적인 파쇼 정권이 들어서도 시민들이 거리로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든 뭐 문재인 정권이 그 윤석열한테 권력 넘겨주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제가 변희재 씨 등과 함께
거리로 나왔잖아요. 정말 수많은 시민들한테 장소고 뭐 사람이고 갈 것 없이 절 붙잡고 진짜 잘 될 줄 알고 우리가 지난 2016년에 열심히 촛불을 들었는데 이게 뭐냐고 도대체 하면서 뭐 원망 섞인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그럴 때 행동하지 않죠. 네. 네? 행동하지 않고 그냥 약간 자포자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기괴한 윤석열이라는 정권. 근데 내란 때문에 사실 이게 촉발된 건데. 네. 근데 뭐 검찰 기득권 세력들이 이재명 정부 죽이기를 할 때 네. 계엄 같은 방식으로 하겠습니까? 슬슬 죽이는. 다음엔 더 포갑적으로 죽일 거예요. 아니, 포갑적으로 죽이는데 연탄가스 방식이죠. 이제 슬슬 이렇게 하겠죠. 예. 그리고 저인망식으로 할 거고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또는 후보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건 뭐 10개 넘는 형사 사건을 만들어내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예. 그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걸 냅둬야 돼요? 이거는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예. 이거는 우리 민주주의의 문제고요. 우리의 문제예요. 민주주의가 반맥이 주냐 아니냐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민주주의가 반맥이 주잖아요. 예. 민주주의가 주식시장도 부양하잖아요. 민주주의가 국위도 선양하잖아요. 근데 민주주의가 꼬꾸라지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윤석열 정권 때 또는 그보다 더 못한 때로 전락할 수 있어요. 위기 상황이에요, 지금요. 예. 만만한 상황 아닙니다. 예, 일단 사법부 개혁까지 지금 손을 댔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판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법무부 장관이 눈 부릅뜨지 않으면은 정말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네, 염려가 됩니다.